1995년 PPV 로얄 럼블의 메인 이벤트에 앞서 펼쳐진 경기는 언더테이커와 IRS의 싱글 매치였다. 경기 도중 드루이드가 난입하여 시합을 방해하는 가운데 언더테이커가 초크슬램으로 IRS를 꺾었다. 경기가 끝난 후 드루이드들이 링에 난입하여 언더테이커를 공격했고 킹콩 번디까지 등장해 언더테이커를 완전히 KO시켰다. 언더테이커가 쓰러진 틈을 타 IRS가 언더테이커의 납골단지를 훔쳐갔고 이것이 레슬매니아 11 킹콩 번디 대 언더테이커의 예고편이 되었다. 참고로 이날 시합에 난입했던 정체불명의 드루이드는 블루 브라더스의 제이콥, 케블 리바디스의 지미 델레이였다. 이어서 이날의 메인 이벤트 30인 출전 로얄 럼블이 시작되었는데 뒤에 나올 등장 선수 소개를 보면 알겠지만 참가자의 메인 밸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졌기에 WWF가 오랜 시간 링 액션을 선보이기보다는 빠른 진행을 선택하면서 이번 로얄 럼블은 등장 간격 1분으로 단축되었다. 덕분에 11명의 선수가 링에서 3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제거되었고 10분을 넘긴 선수도 단 6명에 불과했다. 특히 키모시웰, 부시웨커스의 버취, 제이콥 블루, 밥 백런드, 부시웨커스 루크, 오에나트, 이렇게 7명의 선수들은 30초도 버티지 못하고 탈락되었다. 스테로이드 재판으로 급속도로 로스터 축소 및 이탈이 가속되었던 1993년 로얄 럼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30명의 선수 중 18명의 선수가 95년 안에 회사를 떠났다. 등장 선수 명단을 보면 꾸준히 WWF를 시청했던 팬들조차도 생소하게 느껴질 선수들이 보인다. 1번 숀 마이클스, 2번 데이비 보이 스미스, 3번 훗날 머리를 밀고 재등장하게 될 엘리 블루, 4번 쓰레기통을 들고 나오던 듀크 드로즈. 참고로 듀크 드로즈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프로레슬러가 되기 위해 직접 데모 테이프를 만들고 홍보하기 위해 전국 일주를 떠나기 직전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WWF의 보스 빈스 맥맨이 행사 참석을 위해 자신의 동네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인을 통해 방송국 관계자인 척 속이고 접근하여 데모 테이프를 전달, 급기야 즉석에서 짧은 면접을 보는 데까지 성공한다. 일주일 뒤 빈스와 쉐인 맥맨이 듀크의 데모 테이프를 본 후 마음에 든다며 테스트를 받을 것을 제안하면서 WWF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어서 5번 헤븐리 바디스의 이런 지미 델레이, 6번 바바리안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시오넬, 7번 헤븐리 바디스의 멤버이자 허트 앵글, 쉐인 맥맨, 돌프 지글러 등을 가르친 톰 프리차드, 8번 도잉크, 9번 후에 사비오 베가로 활동하게 될 쾅, 10번 릭 마테, 11번 무엔하트, 12번 부시웨커스와 주로 대립하던 태그팀 웰던의 멤버 티모시 웰, 13번 부시웨커스 루크, 14번 3번으로 등장한 엘리 블루의 쌍둥이 형제 제이콥 블루, 15번 킹콩 번디, 95년 킹 오브 더 링 우승을 차지하게 돼 빈스가 아끼던 거물 메이블과 그의 파트너 모가 나란히 16번, 17번으로 등장했고
18번 부시위커스 버취 19번 렉스 20번 그리스 신화 미노타우루스에서 모티브를 따온 만타우르 21번 훗날 저스틴 크레더블로 성공한 알도 몬토야 22번 언더테이커를 중심으로 모인 그룹 본 스트릿 크루의 멤버이기도 했던 우 기믹의 헨리 가쥔 23번 훗날의 미스터 에즈이자 DX의 멤버가 될 빌리건 24번 빌리건의 스모킹 건즈 파트너 바트건 25번 밥 백런드 26번 태그팀 웰던의 스티브 던 1965년 데뷔 후 신일본 프로레슬링과 NWA에서 활약했던 50세의 딕 머독이 27번으로 깜짝 출연 28번 아담밤 29번 훗날의 리키쉬이자 제이우소 지미우소의 아버지인 파투 30번 데몰리션의 후기 멤버이자 역시 언더테이커의 그룹인 BSK의 멤버인 크러쉬 원래 10번 자리는 릭 마텔이 아니라 짐 네이드 아트의 자리였다. 그는 원래 이날 오웬과 함께 태그팀 챔피언에도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1994년 12월 30일 경기 이후 몇 번의 쇼에 무단으로 불참하면서 태그팀 토너먼트 1라운드에서 빠르게 탈락한 뒤 해고되었다. 그는 여러 단체를 떠돌다가 1년 반 뒤 WWF에 잠시 컴백했고 이때는 복면 레슬러 후로 등장했지만 7경기 만에 다시 떠났다. 앞선 시합에서 오웬과 백런드에게 방해를 받아 챔피언 벨트 탈환에 실패했던 브렛은 11번, 25번으로 등장한 오웬과 백런드를 각각 장외에서 습격하면서 로얄 럼블 출전을 방해했다. 한편 로얄 럼블의 전체 시나리오는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다. 빈스는 몇 년 전 바비 히난이 제안했던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바비 히난은 등장번호 1번이 최후의 생존자가 되는 스토리를 제안했었다. 빈스는 이를 부분적으로만 수용하여 릭 플레어 우승 스토리에 적용했었다. 로얄 럼블의 주인공으로 숀 마이클스를 일찌감치 내정한 빈스 맥맨은 숀 마이클스가 1번으로 등장하여 우승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다만 누가 최종 2위가 될 것이냐를 놓고서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는데 텟 패터슨의 제안에 따라 브리티시 불독이 낙점되었다. 불독이라면 40분간의 장시간 동안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으며 숀과 마지막에 단둘이 남았을 때 관객들이 쉽게 우승자를 예측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 것이었다. 등장번호 1번으로 등장하여 시합 개시와 동시에 링에 들어온 숀은 톰 프리차드, 루크, 제이콥, 버취, 알도 몬토야, 렉스 루거를 차례로 탈락시켰다. 후반부에는 불독이 클로스라인으로 숀 마이클스를 탈락시킨 듯 보였으나 숀은 한쪽 발만 장외에 착지시킨 채로 겨우겨우 다시 링으로 돌아왔고 코너에서 객석을 향해 우승을 자축하고 있던 불독을 밀어넘기면서 숀 마이클스가 로얄 럼블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숀은 로프를 붙잡은 채 팔힘만으로 버티면서 양발 중 한쪽 발만 땅에 닿았다가 매달리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빈스는 숀이 40분에 가까운 시합을 한 상태에서 피로와 땀 때문에 실수로 로프를 놓치거나 양발이 땅에 닿게 될 것으로 우려 숀에게 한쪽 발이 닿자마자 곧바로 올라오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숀은 빈스의 명령보다 더 오래 매달려 있었다. 숀의 말에 의하면 일부러 그랬다고 한다. WWF PPV에서 심판이 하늘색 셔츠와 나비 넥타이를 입고 나온 마지막 이벤트이기도 했던 로얄 럼블 95. 이날 플로리다 템파에서 총 입장 관객 10,000명, PPV 계약 세대
23만 세대를 기록했다. 참고로 1995년 PPV 중 레슬매니아를 제외하면 PPV 계약 세대 수 랭킹 2위에 해당한다. 헐크 호건과 워리어가 있던 90년대 초반 연평균 PPV 계약 세대가 30에서 40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994년, 1995년 연평균 PPV 계약 세대는 20만 세대로 크게 감소했다. 로얄 럼블에서 우승을 차지한 숀 마이클스는 1995년 4월 2일 코네티컷 바트포드에서 열린 레슬매니아 11의 메인 이벤트 출전권을 획득했다. WWF 월드 챔피언 디젤에 이어 숀 마이클스가 도전자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WWF 내부에서의 클릭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WWF의 스토리라인은 자연스레 4월 2일 레슬매니아 11을 위해 2월과 3월 약 60일 동안 전적으로 디젤과 숀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WWF는 로얄 럼블 종료 후 선수단을 이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플로리다 주에서 3일 연속으로 TV 녹화를 진행했다. 3일간 먼데이 나잇 WWF 슈퍼스타즈 레슬링 챌린지 액션 존 이렇게 4개 프로그램에 각각 3주분을 몰아서 촬영하는 극한의 스케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촬영된 스토리라인은 디젤과 숀 마이클스에게 집중되었다. 2월과 3월 2달간 숀 마이클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진 관심은 전미 투어 하우스쇼에서부터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는데 이 시기에 관객들의 응원은 디젤이나 브렛 하트보다도 숀 마이클에게 더 몰렸다. 클릭은 TV쇼에서 진행되는 스토리라인상의 그룹이 아닌 투어부터 호텔, 백스테이지 그 어디서도 함께 어울려 다니는 운명 공동체였다. 1월에 PPV 로얄 럼블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숀 마이클스만이 방역 포지션이었고 디젤과 레이저 라몬, 1, 2, 3 키드는 선역 포지션이었다. 숀 마이클스와 디젤은 4월 2일 레슬매니아의 메인 이벤트에서 챔피언 벨트를 두고 격돌할 예정이었으므로 경기장 밖에서 함께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었지만 클릭은 그런 업계의 상식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클릭과 그 이전의 수많은 백스테이지 내 파벌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그 행동력, 발언력, 정치적인 영향력의 크기에 있었다. 3개월 후로 다가온 레슬매니아 11의 메인 이벤트를 클릭의 멤버 2명이 차지한 것으로 인하여 원맨 보스인 빈스 맥맨과 현실적인 레벨에서의 협상이 가능해졌다. 1984 체제 이후 이런 형태로 빈스를 코너로 몰았던 WWF 슈퍼스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단한 헐크 호건도 빈스와는 진심으로 대립하거나 싸우지 않았다. 호건이 WCW행을 선택한 것도 빈스가 40을 넘긴 호건에게 은퇴를 권고했고 호건은 메인 이벤트 이외의 포지션에서는 시합을 할 생각이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호건에게는 WCW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탓도 있었다. 클릭은 WWF의 심장부에서부터 빈스를 뒤흔들어갔다. 숀과 디젤은 레슬매니아 11의 시합 결과에는 상관없이 레슬매니아 11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단체의 탑 포지션을 지킬 수 있을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다. 빈스에게 있어서는 전에 없었던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접근법이었다.